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채널 전략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세상에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 촬영한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브런치도 이용할 거고 뉴스레터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되게 다양한 SNS 채널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걸 이용해야지 우리 브랜드를 잘 홍보할 수 있고 우리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주변에 사업을 하는 지인들도 저한테 이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이 채널에 관련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다 얘기한 채널들 있잖아요. 이 채널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산요금,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만 내면은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공짜로 가입할 수 있고 거기에 무엇을 올리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한다면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걸 정말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제가 처음부터 오롤리데이가 뭔가 채널을 전략적으로 뭐 접근해서 분석하고 이 채널에선 이런 얘기하고 저 채널에선 저런 얘기하고 저희도 뭐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한테 아주 큰 계기가 있었죠. 2020년 봄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해킹을 당했어요. 저희 유튜브 전전 영상 가보면 제가 해킹당한 썰 푼 게 있는데 결국에는 해킹 당했다가 다시 찾았다가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구독자 수가 한 5만 정도 됐었어요. 4.9만 이렇게 됐었는데 정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5만의 팔로워를 한순간에 잃게 된 거죠.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 컸어요. 거기다가 이제 해커한테 한 3번의 약간 그 농락을 당하고 나니까 되게 화도 많이 나고 충격도 크고 그리고 되게 막막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오롤리데이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마케팅 채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그 인스타그램이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잃으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뭘 통해서 공지를 하고 뭘 통해서 제품을 팔지? 이런 되게 막막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신기한 게 그 인스타그램을 찾고 오고 또 잃어버리고 하는 기간 동안 한 달 반, 2달 정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희의 유일한 마케팅 수단이었으면 당연히 저희의 매출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제품 나오는 것도 홍보도 못하고 저희 소식을 하나도 못 전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당연히 떨어져야지 인지상정인데 매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의 해킹이.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내가 유일하게 생각했던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매출이 안 떨어질 수가 있지? 그럼 도대체 이 채널의 존재는 뭐였지? 왜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못했어요. 막 전략적으로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짠다던가 그걸로 적극적으로 이제 팔로워들과 소통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 계정이 또 있거든요. 제 개인 계정이 훨씬 팔로워도 많았고 그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를 끌고 가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라던가 이제 고민 이런 것들을 다 제 개인 계정에다 올리고 이제 이 우리 공식 계정은 그냥 정말 브랜드 게시판처럼 썼던 거예요. 신제품 나왔습니다. 세일합니다. 직원 뽑습니다.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건조한 게시판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흥미있고 매력적인 채널은 아니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때는 인원도 적고 제가 디자인도 다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마케터 역할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쏟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해킹 당했다고 지금 바로 새로 계정을 만들면 또 똑같은 꼴이 나겠구나. 또 똑같이 그냥 단순한 브랜드의 게시판 정도로 활용이 되겠구나. 전략적으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마케팅 팀 만들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그 캐파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오롤리데이 5년차, 6년차였는데 2020년에 그때 마케팅 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처음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마케터로 지원해서 지금 이제 멤버가 이제 호석, 다카포 이렇게 2명인데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롤리데이의 마케팅 팀으로 온다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마케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채널이었던 인스타그램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처음부터 다 차곡차곡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마케터를 채용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저는 마케터라는 직업이 정말 뭔가 하나의 언어로 수식할 수 없는 되게 포괄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시장에서 이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마케터의 분야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얼마를 넣으면 얼마의 수익을 내고 이런 되게 수치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마케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브랜드의 가치나 이런 것에 집중해서 브랜드의 이야기를 쌓아 올리는 마케터도 있을 거고요. 그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뭔가 하나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이런 뭔가 퍼포먼스적인 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우리 오롤리데이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가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랑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차곡차곡 쌓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오롤리데이가 갖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복의 가치라던가 우리가 이제 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가 이런 것들을 저의 생각을 공감을 하면서 브랜드에 엄청 흡수가 된 상태로 잘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마케터를 채용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케팅 팀이 처음으로 2020년 8월에 이제 결성이 됐죠. 그 후로 이제 이 마케터들이랑 드디어 저도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채널들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이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해피어 레터라고 뉴스레터,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이용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채널은 우리한테 주어진 공짜 광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짜 광고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하고 그게 우리 브랜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오롤리데이가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팀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스타그램부터 얘기해볼까요? 다카포, 호석, 이야기해봅시다, 같이. 초보 브랜드 운영자나 아니면 콘텐츠 마케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다카포가 1년 반 동안 개고생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었잖아요. 막 생산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것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어떤 걸 더 싫어할까?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 나 그거 어떻게 나 진짜 못하겠다, 나 성격 안 맞아서 못하겠어, 이런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면은 네가 못하면은,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